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로봇하고 AI 때문에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이다. 그래서 주택 갭 투자는 필승일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챗 GPT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그렇지만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은 더 향상되고 그래서 제품 서비스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가격 인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금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디플레, 초장기 디플레가 올 것 같다. 그 가정이 맞다면 지금 10억짜리 주택의 금융비용이 6% 금리 적용하면은 6천만 원인데 나중에 금리가 1%까지 떨어지면은 금융비용은 1천만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10억짜리 지금 주택은 나중에 60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0%에 근접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은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단은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질문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물 위에 기름 붓고 그래서 그것이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보다는 매매가가 더 높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세 가격 급등하면서 매매 가격도 급등하지 않겠는가? 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물론 세계 표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세 제도 없고 임대할 때는 월세만 있는 거죠.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 자금 조달이 쉬워져서 수요가 증가하고 잠재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귀하가 제한하는 기하급수적인 가격 인상을 유발할 만큼 크지는 않을 수가 있다. 세계 표준 월세 제도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0억 달러 주택이라는 개념이 10억 달러 규모의 주택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주택 시장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구는 금리 변화의 영향을 같은 정도로 받을 가능성이 낮은 보다 검소한 주택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보겠습니다. 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전용 면적 54평 그리고 대지 평수가 대략 100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도로를 물고 있고 옆집하고 따닥따닥 붙은 그런 주택이 아닌데도 그리고 뉴욕에 있는 주택인데도 물론 뉴욕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여기가 강동군지 강서군지 관악군지 도봉군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인 뉴욕이라는 겁니다. 인 뉴욕. 저기 보시면 뉴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주택인데 요게 3억 5천 정도 합니다. 3억 5천. 그리고 놀라운 것은 3억 5천짜리 주택을 샀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세금하고 재산세하고 보험료 합해가지고 월 40 정도를 냅니다. 1년에 한 500 정도 내는 거죠. 1% 이상 비용이 나갑니다. 재산세 성격의 비용이 나갑니다. 요것도 대한민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3억 5천짜리 주택인데 저렇게나 좋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저런 주택이 있으면 3억 5천 택도 없겠죠. 택도 없습니다. 월세를 베이스로 한 나라하고 전세를 베이스로 한 나라하고 매매 가격 거품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죠.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것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질문이죠. 금리가 결국 내려가는 상황이면 10억을 전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고 당분간 이자만 내다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주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투자 전략은 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보장된 전략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럴 때는 큰일 나지 않는가? 또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재산의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안고 있다.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과 세계 표준, 왼쪽이 대한민국, 오른쪽이 세계 표준입니다. 대한민국 보시면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 금리가 만약에 0.1%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자도 갚고 대출금도 쪼개가지고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것이 표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시선과 주택에 대한 우리가 보는 시선과 세계 표준의 시선은 형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풀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택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거지근성의 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나보다 뒤에 집 사는 놈이 갚는다. 나는 소득은 얼마 없다. 그러나 영끌 해가지고 주택을 사서 들고 있으면 나중에 나중 사람들이 늦게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대신 대출금을 갚아줄 거다. 이런 생각이죠. 이것은 그냥 거지죠. 그냥 거지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인식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모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나라는 원리금을 다 갚죠. 원리금을 다 갚습니다. 내가 저지른 대출은 내가 갚는다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갚는 거다. 그러고 나서 주택 가격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내가 빌린 대출은 내 손으로 갚는다.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죠.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하고 세계 표준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비정상적인 주택 폭등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재산세, 보험, 수리 및 유지 보수 같은 재산 소유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지 보수 이야기가 나오죠. 수리 유지 보수. 재산 보험 요거는 당연하고 거기다가 수리 유지 보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재산세 1% 플러스 건물의 감가상각은 필연이다. 요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생각 안 하죠. 아파트는 땅값은 오를 겁니다. 그러나 땅 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땅값 올라봤자 미미하고 반면에 건물은 감가상각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가 나중에 제로로 수렴하겠죠. 거기다가 매년 1% 정도의 재산세 요거 감안하면은 아파트 사서 재미를 본다. 뭐 요런 생각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렇지는 않았죠. 재산세 1% 내라고 하면 난리 나는 동네가 대한민국입니다. 거기다가
감가상각 이런 거 감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짜로 재건축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요것도 약간은 거짓 근성입니다. 요런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택은 실거주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주택을 임대로 거주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따라서 주택을 매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이 아닌가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변은 예입니다. 예. 주택 구입은 종종 자산 가치, 그 자산 가치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상승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 투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맞다고 합니다. 챗GPT가. 그리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조하시고 뻔한 이야기라서 추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4번. 부동산을 임대하고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주택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한다는 그 의미뿐인가요? 그냥 내가 산 집에서 내 소유의 집에서 거주한다. 이러한 만족감이 주택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인가요? 예라고 합니다. 예. 주택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실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주택을 단순한 투자가 아닌 기본적으로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과 세계 표준, 대한민국 주택은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매수하는 것이다. 전세 살면 바보다. 전월세 살면 바보다. 왜? 주택은 무조건 오르니까. 요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그렇게 열심히 구매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타입이 정해져 있어서 돈하고 똑같죠.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아파트만 주구장창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세계 표준은 돈 위에 행복이다. 그래서 투자는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겠지만 그래도 행복이 우선이라서 주택을 매수한다. 약간의 상승은 덤이다. 요게 세계 표준이죠. 요렇게 보면은 얼마나 한국 아파트 시장이 거품이 많은가? 거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들의 자산으로서의 기대치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거품이 엄청나게 심하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